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무역협회 중국실 박소영 대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 솔루션 및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상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리바바 티몰을 활용한 중국 진출 솔루션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조학희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소비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소비재의 4개 중 1개는 온라인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즈니스 마케팅, 상거래도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AI라든가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 신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기존 59개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구 외에 수입 소비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46개의 시범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속도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알리바바 그룹 티몰 글로벌의 각 품목별 중국 이커머스 진출 방안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티몰 글로벌은 2014년에 런칭한 플랫폼으로 약 25,00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티몰 글로벌에서는 2018년부터 소위 글로벌 해외 창고 모델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대신 한국 내 창고까지만 물건을 입고하면 이후부터는 판매라든가 마케팅, 물류 등 모든 절차를 티몰이 담당하고 월 단위 판매분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티몰을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설명에 이어서 내일은 티몰 글로벌 MD들과 직접 컨설팅 상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알리바바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그룹 김민화 매니저님께서 한국 화장품의 티몰 글로벌 입점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몰 글로벌 수출입사업부 김민하 매니저입니다. 저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티몰 글로벌과 카올라 플랫폼의 한국 화장품 카테고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한국 화장품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 TKOF 입점 및 운영 방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몰 글로벌은 3억 명의 중산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고학력, 고수익, 고소비의 90년대생의 젊은 소비층이 많이 찾는 크로스보더 플랫폼입니다. 카올라는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개인 1인당 소비력이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티몰 글로벌은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65% 이상이 30세 이상의 연령대로 새로운 트렌드를 시도하려는 니즈가 강하고 96년 이후 출생한 젠지 세대가 43%로 점포 트렌드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객단가가 높고 스타 마케팅이나 KOL 마케팅 효과가 뚜렷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효과가 가장 잘 반영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해외 직구 TKOF 소개 및 입점 가이드, 두 번째로는 해외 직구 TKOF 사례 및 운영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티몰 글로벌의 뷰티 퍼스널 케어 트렌드와 그리고 한국 지역으로 구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티몰 글로벌의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주요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뿐만 아니라 TKOF 소개와 입점 가이드도 중요한 내용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TOF, KOF는 한국 내 창고를 통해서 중국 내 소비자에게 배송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재고 핸들링이 용이하고 브랜드 시딩 및 심플한 운영 방식으로 파트너십이 가능한 모델로 손쉽게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창고 모델인 TKOF는 기존 한국 창고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부터 홍콩 창고로도 연동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창고에 등록한 공급상품들도 업무일 3일 정도의 프로세스만 진행을 하시면 홍콩 배송 그리고 한국 배송 두 가지 모두 핸들링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있습니다. 티몰 글로벌은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플랫폼 운영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플래그십 스토어 보증금이나 그리고 행사 운영 마케팅 투입 비용 등을 향후 2년 내에 지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물류의 경우 제산자 물류 비용이 10% 이하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진행을 했고 물류 효율 제고를 위해서 7일 내 배송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국, 일본 지역의 경우 3일 내 배송까지 물류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비즈니스 모델의 배경을 보면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마오제커라는 전 세계의 만물을 모두 다 접할 수 있다는 테마로 중국 소비자분들이 전 세계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런칭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브랜드 공급상 분들이 로컬 내에 있는 배대지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다소 쉬운 모델로 중국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KOF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시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 및 공급상 선정 그리고 상품 가격 프로젝션을 통해서 한국 창고로 배송과 동시에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 스토어에서 상품을 업로드하여 판매 결제 배송되는 모델입니다. 티몰 글로벌의 티몰 글로벌을 활용한 그런 플랫폼들 간에 어떻게 브랜드 시딩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TKOF를 통해서 시딩을 진행을 하시면서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TMG라고 표기한 부분으로 이제 입점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현재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효율로 시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모델이 되었다는 점은 아마 많이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시딩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티몰 글로벌까지 이어져 온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에 입점하기 전에 TKOF, 레드, 타오바오 같은 시딩을 통해서 TKOF로 매출 랜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모델로 시딩을 작업을 하면서 플래그십 스토어 입점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입점 전에 TKOF로 매출 랜딩이 돼서 성공 사례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의 고민도 추천을 드리고요. 동영상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화의 상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을 통해서 매출을 견인하는 방안 그리고 타오바오 라이브 트렌드인 UGC나 PGC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과 티몰 글로벌 마케팅 IP를 접목하여 빠르게 시딩을 하고 브랜딩, 매출 견인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TKOF 해외 직구 플랫폼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KOF의 2020년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YY 성장률 목표는 그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그 업무 파트너십 지원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포커스 하셔야 될 부분은 입점 브랜드의 10%가 모두 신규 브랜드이고 또 TKOF를 발판으로 중국에 첫 진출한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해외 직구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 일본, 유럽, 미주 등 스토어 페이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타오바오에서 스토어 검색 또는 상품 검색으로도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TKOF 입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공급상 선정, 그리고 서류 심사, 시스템 서류 심사, 그리고 이제 발주 운영의 단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공급상 등록 프로세스를 거치신 후에 발주 배송하시는 프로세스까지 시간 소요는 2-3주 정도 걸리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TKOF의 입점 프로세스 매뉴얼 버전이고요. PPT 내용과 같이 저희가 대회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입점과 동시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브랜드분들께서는 등록된 공급상을 통해서 브랜드 입점 및 시딩, 운영을 진행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공급상 리테일러사 분들께서는 다양한 브랜드, SKU를 핸들링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하여 공급상 등록을 하신 후 오퍼레이션 효율화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점 프로세스의 매뉴얼의 이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이 계약, 그다음에 기본 자질 심사, 그리고 계약서 심사 등등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매뉴얼에 모두 담아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KOF 사례 및 운영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KOF의 마케팅 방식은 각각 컨텐츠 채널, 플랫폼 노출 자원, 판매 자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최적화라든지 상품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등 기본 툴 이외에도 타워커 각종 IP를 통한 마케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TKOF의 릴리즈 및 노출 광고를 강화시켜 10여 명의 왕홍 파트너십, 100여 편의 미디어 파트너십, 1000여 편의 릴리즈 확산으로 TKOF의 왕호 제커라는 인기 검색어를 형성하고 웨이야, 리자치 등 탑 어원과의 연합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KOF에서 신상품을 어떻게 시딩하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하기와 같이 보시면 입점사와 상품의 계층화 운영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상품의 지속적인 성장과 폭발력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적화된 트래픽을 어떻게 상품을 추천하고 어떤 툴을 통해서 컨텐츠까지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인기 상품들을 전 채널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을 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이제 아래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웃스토어 주력 마케팅 같은 경우는 타워커 채널을 통해서 디테일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핵심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른 폭발력을 가지고 PUGC 왕홍 라이브라든지 고정 아이템을 통한 왕홍과의 전략적인 파트너 체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 및 매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TKOF 신상품 성공 사례와 그 흐름을 봤을 때 인큐베이팅,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인큐베이션을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면서 S급 행사에서 매출을 랜딩시키는 단계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티몰 글로벌 TKOF의 콘텐츠 채널은 하기의 사진과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상품 최적화 노출을 통해서 단일 상품의 전환율을 제고하는 방식, 그리고 쯔메이티, 위미디어인 웨이타오, 샤오홍슈, 웨이보 등을 통해서 컨텐츠와 플랫폼 마케팅 연동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TKOF 인스토어 마케팅의 자원을 하기와 같이 핀타워 채널 자원, 그리고 티몰 글로벌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배너라든지 캡슐 단품 추천, 이러한 내용 등으로 핸들링이 가능하시며,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브랜드사의 경우 공급상을 통해서 연간 방안을 확정하시거나 아니면 각각 S급, A, B, C급의 행사 지점마다 방안을 확정을 하셔서 브랜드에 적합한, 상품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략을 구상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KOF의 타워커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발전을 하고 또 그 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래그십 스토어뿐만 아니라 TKOF에서도 타워커에 대한 마케팅 자원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와 같이 이타오, 타워커 그룹, 什么值得买, 어떤 것을 사야 될까, 뭐 이러한 이제 IP들들, 그리고 오피셜한 왕호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시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일 아이템에 최적화된 이타오라든지 인기 상품에 활용 가능한 타워커 그룹,
또는 와우 미디어를 통해서 고정 아이템을 매칭해 놓고 브랜드와 상품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략을 구상을 하시는데요. 고정적으로 또 진행이 고정 아이템하고 매칭된 와웅 커미션 제휴 방식 또는 와웅이 이제 동영상이나 문장 형식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시딩이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와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중국 내 그리고 티몰 글로벌 플랫폼의 카테고리 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티몰 글로벌에서 그리고 티몰 글로벌 한국 지역으로 구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상품 카테고리 수요가 많은지 매출 그리고 성장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뷰티 카테고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안정적인 추세로 2024년 화장품 소매 거래 규모는 약 한화 73조로 추정이 되고 그중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1, 2선 도시 소비자가 약 70%에 달하며 2019년 기준으로는 국가별 중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에서 한국 브랜드의 비중이 3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고 포스트 코로나 화장품 카테고리 구매 동기에 있어서 27%가 아래 장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과 안전을 선택할 만큼 중국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주도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프루프 상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 스킨케어 구매 시 피부과 클리닉 의사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두 번째 표에 보이시듯이 56%, 전문가 신뢰도가 50% 등의 수치를 보이면서 소비자의 구매 태도에 있어서 기존 기능, 성능 위주의 구매에서 상품의 안정성을 최우선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변화된 뷰티 트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클린 뷰티, 두 번째는 마스크 메이크업, 세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티몰 글로벌에서 뷰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주력인 스타 카테고리는 선케어, 베이스 메이크업, 그리고 성장세가 높은 카테고리로는 에센스, 립 향수, 그리고 잠재력 있는 카테고리로는 스킨케어 세트, 메이크업 세트, 맨스케어, 아이 메이크업, 픽서, 화장품 소도구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티몰 글로벌 뷰티에서 국가 단위를 한국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트렌드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시게 되시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스킨케어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 1위는 이전 장표에서 기획 카테고리, 잠재력이 높은 기획 카테고리로 있던 스킨케어 세트가 한국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카테고리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팩, 선크림, 클렌저, 모델링 마스크팩, 앰플 순이며 이는 매출 비중도 높으면서 성장세도 빠르게 견인되고 있는 카테고리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YY 성장률 측면으로는 남성 클렌징이 568%, 그리고 남성 페이스크림, 남성 스킨케어 세트, 선크림, 코팩 순으로 나타나고요. 남성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스킨케어 세트 카테고리가 매출 1위를 보고 있는데요. 성장률 측면에서도 남성 스킨케어 세트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카테고리 IP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표는 색조 카테고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규모로는 비비크림, 립글로즈, 프라이머, 아이섀도우, 화장품 소도구인 메이크업 툴, 그리고 컨실러, 파우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속눈썹 영양제, 파운데이션, 립스틱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YOY 성장세로는 남성 아이섀도우가 10만%, 픽서가 8만 8천%, 남성 메이크업 베이스는 6,900%로 눈에 띄고 있고요. 이 외에도 메이크업 팔레트가 534%,
메이크업 팔레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니치한 색조 브랜드로 사실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또 해외 직구에서도 메이크업 팔레트가 그 세뷸류 카테고리에서 1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장솜이 516%, 페이스 타월이 476%, 남성 메이크업 세트가 440%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카테고리도 남성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매우 돋보이고, 아이섀도우, 립, 메이크업 세트, 컨실러, 메이크업 베이스 등 남성 화장품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견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티모글로벌 한국 뷰티의 중점 카테고리는 스킨케어 세트, 선케어, 남성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볼 수 있으며, 마스크팩, 그리고 모델링 마스크팩, 앰플 클렌징, 색조 아이립 케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과 앰플은 3000%의 성장세를 견인한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향후 뷰티 카테고리의 주요 트렌드는 젠지 니즈에 부합하는 니치한 색조 브랜드, 아이 메이크업이며, 스킨케어로는 닥터 코스메틱, 선케어, 마스크팩, 클린 뷰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뷰티와 비슷한 순서로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는 헤어바디, 구강, 여성, 그리고 욕실, 리빙 등의 라이프스타일 생활용품을 포함하는 홈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오늘 전달드리는 데이터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티몰 글로벌 시장 규모와 매출 비중은 연도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티몰 내수와 티몰 글로벌의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YY 성장세도 높은 편인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향후 기회 카테고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티몰 글로벌 퍼스널 케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존 밀레니얼 세대인 타겟 고객이 젠지인 95년생 이후로 이미 점유율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지의 소비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도시별로 보면 기존 1, 2선 도시의 매출 비중이 주력이었으나 중국에서 시하천 시창이라고 불리우는 4선 이하 도시의 신규 고객 유입이 빠르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티몰 글로벌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는 단계별 사용이 확장이 되면서 세부 카테고리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매출 비중이 높았던 샴푸, 연모제, 바디로션, 구강 케어의 매출 점유율이 높고, 샴푸 세트 등에 이어서 헤어캡, 헤어 에센스, 디퓨저 카테고리의 매출 증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카테고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퍼스널 케어에서 첫 번째 헤어 케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샴푸류의 클렌징, 두피 케어, 특히 연모제 수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어살롱 브랜드의 매출이 증대가 되면서 손상 케어, 보습, 발모 등 기능성 상품에 대한 케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 요즘에 살롱 브랜드들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브랜드 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디 케어 카테고리는 바디워시 및 스크럽 카테고리의 인기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보습, 클렌징을 겸비한 바디오일 카테고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표에 보이시듯이 젠지의 바디워시 매출이 점점 늘고 있고요. 바디워시의 퍼퓸 라인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캐모마일이나 로즈 향을 선호를 하고 있고, 과일류로는 포도, 복숭아 향을 선호하는 추세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 케어인데요. 지금 중국 내 소비자들이 구강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특히 구취 제거, 미백, 스케일링에 대한 소비자 매출이 탑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용 가글 소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것을 표 4에서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기존 여성 케어로 불리던 이너 케어, Y존 케어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기존 생리대 카테고리 매출 비중은 줄고 있고, 청결제 카테고리는 유지가 되는 반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Y존 케어의 매출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Y존 케어의 경우 기존 여성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었는데 최근 중국 내 트렌드는 남녀 성별 간 격차가 사라진 갭리스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저도 좀 놀란 점은 중국 내 여성과 남성의 Y존 케어에 대한 다양한 성능별 수요 또한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홈케어인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경우 전반적인 디퓨저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로 된 디퓨저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표에 보이듯이 이외에도 캔들, 라탄, 스프레이, 리드 스틱, 차량 방향제 등 다양한 타입의 디퓨저 카테고리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티모 글로벌 퍼스널 케어 헤어 바디 카테고리를 한국 국가 단위로 분리를 해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 비중은 1위가 연모제, 2위는 샴푸 린스, 3위는 컨디셔너 순입니다. 티몰 글로벌에서 연모제 매출 비중이 메인 카테고리인 샴푸 린스보다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수치는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와 타오바오 글로벌 관련된 채널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부분이고요. T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샴푸 린스 카테고리의 매출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YOY 성장률로는 헤어팩 트리트먼트가 14,000%로 1위를 차지했고요. 남성 바디로션은 7,600%, 남성 Y존 케어는 3,500%로 성장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샴푸, 린스 세트, 스타일링, 헤어 에센스, 1회용 연모제 등 카테고리는 매출 규모와 성장률 모두 좋은 카테고리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장의 헤어 바디에 이어 헤어 바디를 제외한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 현황으로는 치약, 칫솔, 구강용품, 생리대, 여성 청결제, Y존 케어의 매출 규모가 높은 편이며 주목하실 점은 드레스 퍼퓸이 5,900%, 휴대용 치약이 2,900%, 손소독제가 1,500%, 구강 청결제, 가글 포함하여 89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TDI의 매출 비중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구분을 해서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샴푸, 린스의 매출 비중과 그다음에 팬티형 생리대의 성장률이 9만%를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몰 글로벌 주요 트렌드로는 헤어케어, 바디케어, 구강케어, Y존 케어, 라이프스타일로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몰 글로벌 수출입 부서 김민아 부장이었습니다. 입점 신청은 하기 URL에 나와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또 제 개인 딩톡 QR코드도 같이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오른쪽에 제 한국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사실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별도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브랜드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 그룹 우령 매니저님께서 건강보건, 영유아, 가전 등 카테고리의 중국 이커머스 진출 기회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 수출입 사업부의 우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티몰 글로벌에서 영유아, 가전, 보건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개 카테고리에 대한 유저층, 품목, 추세 등 부분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개 카테고리이지만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그중 일부는 한국의 세부 카테고리 분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OTC 제품 등을 일컫는 카테고리입니다. 다른 점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타겟층을 상대로 중국 온라인 전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설명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형태의 업체든 브랜드사든 유통사든 대리상이든 제품 수출 여부 상관없이 모두 티몰 글로벌 안에 여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유아 카테고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영유아 시장은 규모와 증속으로 보면 전체 규모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육아 코스트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중국의 둘째 아이 시장은 확장되고 있으나 증폭은 낮은 편입니다. 대신 미래 5년을 보면 5세 이상의 큰 어린이들이 새로운 소비꾼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티몰 글로벌의 소비층은 젊고 다양합니다. 성별 및 소비 금액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현저한 상품 구매 주력군이고 남성 소비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세대 육아남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비율로 보면 원래 80년생으로부터 최근은 90년, 95년생의 젊은 층이 신속하게 소비꾼의 50% 좌우로 확대되고 있고 90년, 95년생의 소비력 그 객단가는 선배님들보다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카테고리의 메인 품목 및 추세 품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품목은 성능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아 용품 중에서 디자인틱한 젖병류, 안심 성분의 귀여운 외관을 지닌 헤어 바디 제품류 등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제품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세분화된 화장품, 선크림류, 색조류 등에 대한 니즈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아식품류에는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분유 및 이유식 그리고 유산균 제품 등이 있고 어린이의 건강을 챙기는 면역력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왕구류의 키포인트는 독립퀴즈로서 야외 장난감, 전동차, 보행차 등 품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아 카테고리에서 산모 제품은 메인 추세 카테고리이고 사용감이 좋은 유축기 그리고 산모 건강을 관리하는 골반 복근 회복기기 등이 있습니다. 젊은 층 산모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산모용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뷰티 케어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산모용 화장품은 성분이 온순하기 때문에 산모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찾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편안하고 좀 정교한 패션류 제품들, 미래 추세인 큰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잡화들, 그리고 IP 제품들, 콜라보 제품들도 주요 인기 제품들입니다. 티몰 내에 좀 2019년 카테고리 성장이 한 60% 되고 있는 집콕 왕구류, 패션 액세서리류, 야외 왕구류, 케어 소독류, 산모 필수품류 등이 그 메인이고 2020년에는 방역 관련 제품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유아 카테고리 유저들은 더욱 세분화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체온, 살균제, 핸드워시, 건조류, 국제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전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몰 글로벌의 가전 카테고리 소비자 중 여성 비율은 3분의 2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객단가 측면에서 남성은 900원 좌우, 여성은 1200원 좌우로 여성이 높은 편이며 주요 연령대는 85년에서 90년생으로 남녀 비슷합니다. 구매 품목으로 봤을 때 남성은 디지털 제품, 컴퓨터 제품류가 위주고 여성은 미용기기, 주방 가전 위주로 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전 소비 시장은 최근 업그레이드된 소비 형태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주체의 전환, 90년, 95년 후생이 사회로 나오면서 소비 주력군으로 되고 트렌디한 소비를 추구하게 되고요. 소비 영역의 확장, 거주, 건강, 문화, 오락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니즈가 발생되고 소비 관념의 전환, 그리고 소비 방식의 전환, 좀 스타일리시한 소비를 하거나 고효율의 신용 지불, 인터넷 쇼핑 등 현대 소비 방식을 원하는 경향입니다. 90년, 95년생의 개성화 소비에 대한 니즈가 시장 양사이드에서 공동으로 자극하는 소비, 품목의 증가,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승 등으로 유저들은 생활 품질에 대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요가 대세입니다.
세대별 성향으로 가전 품목 취향을 보면 70년, 85년생은 주요로 백색 가전류, 휴대폰, 컴퓨터 등이 주요고 브랜드 메이커, 실용성, 품질, 에코, 외관 등에 신경을 쓰고요. 85년, 90년대생은 새로운 형태의 가전, 미용기기, 헬스케어 기기, 유아 가전 등이 주요한 구매층이고 제품 품질, 간편 작동, 지능형, 외관 등 부분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95년, 2000년생은 좀 지능형 가전, 게임류 가전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이는 외관적인 비중이 더 높고 좀 트렌디하기 때문입니다. 가전 품목 중에 핵심 명령으로부터 이제 품목을 보면요. 메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류, 헤어기기류, 주방 가전류, 생활 가전, 영상 가전류 등이 있고 지금 트렌디한 품목은 구강기기, 두피기기, 마사지기기, 지능기기, 디지털 기기류 등이 있고 지금 기회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문구류 제품들, 1인 가전류 제품들, 그리고 게임기류, 그리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네일기기, 타투기 등 새로운 가전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카테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은 2020년에 들어서서 가장 성장세가 높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 카테고리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보건 카테고리 분류와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어떤 세부 카테고리, 어떤 제품들이 보건에 속하고 이들이 현재 아주 좋은 발전 시기에 있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분석으로 볼 때 보건 카테고리는 상품 효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저가 비교적 분산적이면서도 주요 유저층은 집중적입니다. 보건 상품은 신분과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서 구매 범위 및 영역이 선명하게 다릅니다. 남녀로 봤을 때 여성 고객층 위주고 그중 생활 품질을 고려하는 가정주부가 메인이고 여직장인, 대학생들도 성능에 따른 좀 트렌디한 니즈가 있고 나이가 있는 유저층은 일부 고정적인 품목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남성층은 크진 않지만 집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가정적 남성, 육아남,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 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건은 대체적으로 건기식 영양제, 자양강장제, OTC 약품, 의료기기, 성인용품 등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건기식은 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만큼 가정주부, 직장인 핵심 소비층이고 학생층들이 좀 추세 소비층이고 핵심 품목으로 봤을 때 이너뷰티, 건기식,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면역력 관련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성분의 NMN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양강장류도 건기식과 비슷한 소비층이고 핵심 품목은 홍삼, 인삼 등 삼류 그리고 제비즙, 차, 꿀 등 종류가 있고 수세로 봤을 때에는 식이요법 보양품, 녹용 등도 있습니다. OTC류는 최근에 크로스보드로 오픈된 비처방 약품을 일컫는 세부 카테고리인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비인후류 제품들, 피부 관련된 제품들, 위장류 제품들, 그리고 신경진정, 수면 품질 관련 제품들도 이에 속합니다. 렌즈류도 원래 OTC류에 속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단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들이 소비층이고 일반 렌즈 외 디자인틱한 컬러 렌즈가 추세 품목 중 중점 품목에 속합니다. 의료 성능이 있는 기기에 대한 니즈도 증가되고 있고 직장인 그리고 95년, 2000년생 젊은 층에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체온계, 코 세척기, 의료용 미용기기, 여성 케어기기 등 품목을 눈여겨보고 흉터 제거 의료 미용기기 등 세부 성능 기기들도 추세입니다.
성인용품은 복음 카테고리에서 브랜드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오픈되고 있는 사회 추세에 맞게 성인 남녀 유저층의 구매 상황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복음 카테고리가 성장하는데 방역 시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방역 필수품들, 약품, 의료기기 외에 면역력 제거품으로 유산균, 비타민, 삼류 등등이 인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건강관리용으로 효소, 포도당, 칼슘, 엽황소, 커큐민 등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고, 활력 회복용으로 콜라겐, 이너뷰티 제품들, 다이어트 제품들, 은행, 제비집 이런 제품들에 대한 니즈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 카테고리에서 이제 메인 품목들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수요 방향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건강기능식품류 중에 봤을 때 이제 운동영양제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제형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간편한 포장을 선호하고, 기능성 식품류 같은 경우는 좀 고성능 그리고 식감, 생활화된 간편 포장 등을 선호하고요. 자양 강장류 같은 경우는 간편함, 젊음화, 그리고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선호하고, 이너뷰티류는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고성능, 좀 고단가, 그리고 메인 성분 등을 봅니다. 다이어트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능, 그리고 전문성, 간편한 포장, 그리고 언제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화 등이 추세고, 국제의학 의료기기류를 봤을 때 소비자 니즈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케어, 가정, 자신의 건강케어, 홈케어 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티몰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 온라인 진출한 한국의 이 3개 카테고리 품목을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유아 카테고리 제품들을 보면 주요하게 젖병, 왕구, 세제 등 포함한 용품류, 그리고 분유, 이유식, 간식 등 포함한 식품류 및 패션 브랜드류가 많고요. 추세 품목은 이 기본 품목들 외에 어린이 화장품류라든가 산모 화장품류, 산모 용품류, 건기식류, 큰 어린이 패션 및 액세서리 원고류가 추세고요. 유아 카테고리에 지금 입점한 한국 브랜드들은 각자 활동적인 운영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카테고리를 보면 미용기기, 뷰티 디바이스류, 퍼스널 케어 기기, 주방 가전이 메인 품목들이고, 의료기기, 문구류도 한국의 강점 있는 품목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더 많은 브랜드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점된 티몰 글로벌을 이용하고 있는 버거운 카테고리 한국 제품들을 보면 초반에는 홍삼류 제품들이 위주였고, 홍삼은 한국 낙인된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더 새로운 제형, 새로운 스타일을 원하는 젊은층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컬러 렌즈의 메인 제조 지역으로서 한국의 렌즈 브랜드들이 많고, 또 이런 브랜드들이 순차적으로 티몰 글로벌을 이용하면서 한국 컬러 렌즈 영역을 만들고 있고요. 이외에 한국에는 훌륭한 브랜드 스토리를 지닌 제약회사들이 많고, 품질 좋은 건기식 제품, 그리고 OTC 제품들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도 충분히 티몰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초반에 말씀드린 티몰 글로벌의 여러 플랫폼에 대한 분류 및 자주 하는 문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오바오는 C2C 플랫폼이고 티몰이 B2C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티몰 안에 티몰 및 티몰 글로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티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미 진출된 브랜드가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고요.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가 중국에 아직 진출을 하든 혹은 하지 않았든 크로스버더 형태로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차이점을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요. 티몰 같은 경우에는 티몰에 입점을 하려면 회사나 법인이 중국 본토에 있어야 돼요. 보통 자회사 혹은 대리상 혹은 유통업체들이죠. 근데 티몰 글로벌은 중국 이외 해외 그 회사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상표 등록이나 상품 허가증을 봤을 때 티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의 상표가 중국 상표 혹은 영어 상표가 등록돼야 되고 중국 내에 위생 허가라든가 3C 인증 등 허가가 완비돼야 해요. 하지만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해외, 예를 들면 한국 현지의 상표가 있으면 되고 한국 현지의 상품 판매 허가가 있으면 됩니다. 물류로 봤을 때 티몰은 중국 내 무역이기 때문에 창고가 중국 국내 본토에 있어야 되고 중국 내 배송으로 이루어지고요.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해외에 있거나 혹은 중국에 있는 보세 창고를 많이 이용을 하고 크로스보더 형태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티몰 글로벌 안에도 여러 플랫폼이 있으며 여러 형태의 업체, 여러 형태의 제품들이 각자 맞춤한 플랫폼 혹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 아시는 거는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의 브랜딩으로 기본인 브랜드 샵으로서 브랜드가 직접 혹은 파트너사한테 수권을 주고 이제 점포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티몰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즉 스토어 형태인데 이런 티몰 자체 운영 스토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TDI라고 하는 티몰 직영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TOF라고 하는 해외 창고,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요. 공식 명칭은 티몰 한국 해외 직구 채널입니다. 네, TOF라고 하는데 티몰 오버시스 풀필먼트의 약자기도 하고요. 다음 TOF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OF는 2019년도에 시작한 저희 티몰 글로벌 안의 새로운 플랫폼이고요. 이제 직구의 업무 특성을 보면 좀 빠른 비즈니스 런칭이 가능합니다. 2주 내로 입주가 완성하고 브랜드사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든 혹은 대리상 혹은 유통사가 제품을 공급하든 인천에 있는 현지 창고로까지만 배송해 주시면 인천에 있는 창고로부터 크로스보더로 중국 국내로 가는 물류 그리고 운영, AS 이제 모든 부분은 다 티몰 글로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이제 강력한 이제 채널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저희는 해외 직구라는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티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티몰 직영 TDI 등 여러 플랫폼을 이제 동시에 검토해 드리고요. 자체 입점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해외 직구 공급상을 통해서 직접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스토어가 티몰이 운영하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저희 결제는 위탁 판매 형식으로 판매 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티몰 한국 해외 직구 채널에 적용하는 브랜드들은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진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브랜드들 혹은 중국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데 채널을 추가 확장하려고 하는 브랜드들 혹은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제한돼서 티몰이 직접 운영하는 쪽에 납품하고 싶은 브랜드들이 다 포함되고요.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통사들, 수권이 있는 유통사들 혹은 구매 채널로 제품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 유통사들 다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티몰 글로벌 관련 상담을 하면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중국 내수 티몰로 이미 진출을 했을 경우에 티몰 글로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필요가 있는지 당연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몰을 하고 있으면서 채널 확장을 위해서 타오바오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타 플랫폼도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티몰 글로벌은 아주 강력한 채널이기 때문에 티몰 글로벌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하든 혹은 TDI, TOF 같은 직영을 하든 다
강력한 채널을 넓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내 파트너사가 없을 경우에 자체로 할 수 있는지 혹은 파트너사가 추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운영사, 즉 TP사를 추천드리고요. 해외 직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가 직접 납품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파트너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브랜드를 핸들링하고 있는 유통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위생 허가 3C 인증 없이도 가능한지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해외 현지 인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위생허가 3C 인증 외에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바꿨을 경우에 티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한 글자라도 달라지거나 하면 색깔이 달라져도 다시 받아야 되는데 티몰 글로벌은 그게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티몰 글로벌을 먼저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밸류를 키우고 다시 티몰을 한다든가 혹은 티몰을 먼저 진행한 업체가 티몰 글로벌을 동시에 이용하시면서 제품을 구분화돼서 진행하든가 혹은 디자인 변경된 한정판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제품을 바로 한국과 동시 런칭 가능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티몰 글로벌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좀 인지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한국 브랜드들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 한국어 상표만 있고 한국에 영어 상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중국 상표가 준비 안 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국에 한국어 상표만 있다, 영어 상표가 없다라고 하면 티몰 글로벌을 통해서 혹은 티몰을 통해서 운영이 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검색이 안 되죠.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 상표만 있다라고 하면 영어 상표를 출원하시길 제안드립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출원 신청한 출원 중인 상표로도 브랜드 입점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외 직구 채널의 경우에는 티몰 자체 스토어로서 이미 출원 완료된 상표를 선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카테고리는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상표가 있거나 없을 경우, 중국 내 중국 상표에 대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상표는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중국 내 영어 상표는 꼭 브랜드사가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 만약 영어 상표가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출원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그 업체랑 협의하셔서 양도를 받거나 수권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티몰 글로벌로 진행은 가능한데 이미 완료가 됐는데 다른 업체가 출원 완료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티몰 글로벌은 진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원 중일 경우, 중국의 상표증 등록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출원 중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상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리고 좀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추가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머천트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 정보를 올리시면 그 관련 카테고리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릴 거고요. 혹은 제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 딩톡 어플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상 유아, 가전, 보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룹 김보라 매니저님께서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를 활용한 패션, 식품, 리빙 카테고리의 중국 진출 방안 및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에서 한국 패션, 식품, 리빙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를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중국 진출 방안 및 패션, 식품, 리빙 카테고리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점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해외 직구에 대해서 소개드리기에 앞서 중국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체 리테일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5조 달러로 미국 시장 규모를 앞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인터넷 유저 비율이 대략 80%에 다다릅니다. 추정되는 2022년 온라인 직구 마켓 사이즈는 840억 RMB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중국 전체 온라인 직구 플랫폼 점유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티몰 글로벌과 카올라가 각각 1, 2위로 중국 크로스보더 B2C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점유율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주요 고객은 젊은 여성 소비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의 소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 소비자가 대부분입니다. 티몰은 84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2만 9천여 개 이상 해외 브랜드가 이미 입점이 되어 있고, 해외 브랜드의 80%가 티몰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할 만큼 새로운 브랜드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데 거쳐가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이 타겟 컨슈머이고 80% 이상이 여성 고객, 그리고 65% 이상이 90년대생 소비자입니다. 카올라는 티몰과 달리 멤버십 베이스 모델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재구매 고객률이 40%에 다다르고 60% 이상 소비자가 30세 이하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티몰보다 연령대가 약간 높습니다. 저희 해외 직구는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플랫폼을 통해서 직구 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해외 직구 모델은 해외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과 간단한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티몰과 카올라, 중국 내 직구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을 하시게 되는데요. 티몰 해외 직구는 티몰 오버시즈 풀필먼트로 TOF라고 부르고, 카올라 해외 직구는 카올라 오버시즈 풀필먼트로 KOF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TKOF 모두 위탁 판매이고, 해외 현지에 있는 알리바바 창고를 활용해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실 때 발생될 수 있는 물류를 최소화시켜서 유연하게 재고 관리를 하면서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즉, TKOF는 공급가로 상품을 받아서 시장에 맞는 소비자를 저희가 직접 책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델입니다. 브랜드사에서는 중간 공급사가 상품을 등록하고 저희가 상품을 운영할 수 있게 공급가로 상품을 제공해 주시고, 동시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공급사에 보내드리는 오더량만큼 저희 인천 창고로 배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해외 직구 안에서 한국 해외 직구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450개 이상 브랜드 입점, 그리고 40개 이상 신규 브랜드가 한국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15,000개 이상 상품이 입점이 돼 있고, 해외 직구가 런칭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은 400%가량 성장했습니다. 티몰 국제 해외 직구 페이지에 들어오는 방식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타오바오 앱의 티몰 글로벌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는 마케팅 이외에도 브랜드사 측에서 함께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유입량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직구는 저희 해외 직구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팀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 진행하는 마케팅 옵션은 지금 보고 계시는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맨 왼쪽에 플랫폼 마케팅의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는 보라색 배너 부분, 그리고 주통처나 잔잔 등을 활용한 플랫폼 마케팅, 그리고 왕홍과 합작하거나 타오바오 앱 자원을 활용한 타오거 판매, 그리고 탑급 왕홍과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상품 노출과 유입 증가를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최적화하고 샤오홍슈나 웨이보의 컨텐츠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에 사용하는 마케팅 옵션들 이외에도 브랜드사와 공급사가 같이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마케팅과 시너지를 내서 더 큰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사는 공급대 행사를 통해서 TKOF에 입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대 행사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저희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주를 내립니다. 발주를 받는 즉시 공급대 행사는 브랜드사에 알리고 브랜드사는 상품을 저희 인천 창고까지 배송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국 소비자가 오더를 내릴 때마다 인천 창고에서 상품이 하나씩 중국 소비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점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점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한국 상표권과 수권서 혹은 판매 증명에 대한 서류입니다. 직구이기 때문에 상표권은 한국 상표권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상표권 출원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국 상표권을 베이스로 진행하면서 만일 중국에도 상표가 존재한다고 하면 중국 상표권자와 한국 상표권자의 관계 증명이 필수로 추가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점 전에는 상표권 문제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권서 혹은 구매 증명 서류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브랜드사로부터 저희 티몰 글로벌까지 최장으로 2급 수권 혹은 구매 증명 서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급 수권이란 티몰 글로벌에 상품이 공급되기까지 2개의 공급사를 최장으로 거쳐서 수권되는 형식입니다. 이 모든 수권과 구매 증명은 브랜드사로부터 TMG까지 저희 티몰 글로벌까지 오는데 모든 리엔로가 투명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패션, 식품, 리빙 카테고리의 티몰 글로벌 내 카테고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G 전체적으로 보면 시계와 액세서리, 의류, 여성백류 이 세 가지 품목이 가장 판매율이 높은 품목에 해당이 되지만 한국 TOF 그리고 KOF에서는 운동화, 여성백, 실패션, 의류 위주의 품목의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운동화의 경우에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와 같이 국제 브랜드 이외에도 한국 기업 운동화 브랜드 또한 입점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운동화 이외에도 스트릿 패션이라는 키워드로 의류 판매 또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디자이너백이나 여성백 브랜드도 다수 TKOF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룬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TKOF에서 선글라스와 주얼리 브랜드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주얼리에 대해서 티몰 국제 전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 유럽 디자인보다 한국, 일본 디자인 주얼리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는 있어 왔지만 아직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주얼리, 시계 관련된 신규 브랜드들 또한 많이 입점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산균, 두유, 건강식, 일회용 간편식 등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류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실제로 TOF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상품은 추어블 비타민입니다. 참고로 현재로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냉장, 냉동, 고기류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TKOF 입점 고려하실 때 이 부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빙 카테고리입니다. 티몰 국제 내의 리빙 브랜드가 기회점으로는 식기류, 리빙용품, 인테리어, 주방용품 및 침구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브랜드로는 주방용품, 그러니까 후라이팬이나 밀폐용기, 그리고 리빙용품으로는 디퓨저나 향수 등의 상품류가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류 K-팝 스타 굿즈나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카카오 프렌즈 등의 캐릭터를 입힌 리빙용품이나 식기류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의 입점 및 마케팅 사례입니다. 입점 사례로는 칼린, 오야니, 랩프로젝트, 슈펜이 있습니다. 그중 칼린, 오야니, 랩프로젝트는 여성백 브랜드로 한국 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중국 내 컨텐츠 마케팅 또한 병행해서 단기 내에 인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칼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K-드라마의 PPL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오연이의 경우에는 K-드라마나 예능, 그리고 중국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면서 가을 신상 런칭 후에는 일주일 만에 상품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높은 가성비와 뛰어난 디자인으로 런칭한 첫 달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슈페는 신서유기 캐릭터 콜라보 상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들을 런칭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PPL을 통해서 런칭 첫 달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저희 팀이 운영하면서 집행하는 알리바바 내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이외에도 한국 팀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리는 중국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网红 컨텐츠로 상품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중국 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 PPL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오야니 브랜드는 컨텐츠 마케팅과 동시에 티몰이나 샤오홍슈 등의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중국 마케팅 채널 도우잉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로 상품을 노출시키기도 하면서 중국 내에서 파급력 있는 K-드라마나 예능의 PPL과 홍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티몰 글로벌 해외 직구에 대한 설명과 진출 사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파트너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 하단에 있는 제 딘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입점 상담 요청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후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